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스킨 타입은 우리가 오일리 스킨과 드라이 스킨과 컨비네이션 스킨이 있죠. 우리 시계로 보통 내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정각 3시인 사람을 드라이 스킨이라 하고 그때는 오일이 없는 거죠. 정각 9시를 오일리 스킨, 오일이 많은 피부, 그 중간에 있는 피부를 우리가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스킨 타입은 10시 반, 또 11시, 어떤 사람은 1시, 2시, 사람이 환자가 올 때마다 저는 이런 시계를 보면서 그분의 스킨 타입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저한테 오는 얼굴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는 환자들 보면은 10명 중에 한 7, 8명은 피부가 오일리한 그 스킨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2, 3명은 그 드라이 스킨이나 또는 센시티브 스킨 때문에 오는 거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화장품 코너에 가면은 백화점이든 어떤 코너에 가면은 거기에 내오는 환자들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컨비네이션 스킨 타입이에요. 얼굴에 별 트러블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나와 있는 일반적인 화장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겠지만은 우리가 성적 선생님 성적 낼 때도 90점에서 100점이 한 10명 있잖아요. 또 60점 이하가 또 10명 있잖아요. 나머지 80명은 60에서 90점 사이잖아요. 화장품도 똑같아요. 오일리 스킨의 내 경험에는 순수한 100% 오일리 스킨은 한 10%, 그 드라이 스킨은 10%, 나머지 80%는 그냥 컨비네이션 스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일반 그 화장품 코너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써도 대부분의 100명 중에 80명은 컨비네이션 스킨,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 써도, 중성형 화장품 써도 별 문제 없는데, 이 10명에 너무 피부가 건조하거나 너무 피부가 오일리해가지고 트러블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한 선택적인 화장품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화장품을 위해서 만든 게 병원용 화장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병원용 화장품은 일반적인 컨비네이션 스킨 타입보다도 진짜 너무 오일리한 사람, 또 너무 드라이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특수한 화장품이고, 저도 실제로 이제는 외국 나가가지고 화장품 코너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여드름 화장품 코너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드름 화장품 코너라고 써 있어요. 가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화장품이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캐나다 가서도 여드름 화장품 친척이 있는 경우 데려가가지고 여드름 화장품만 선택해서 뭘 사주려고 그래도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근데 한국은 이미 그게 1997년도부터 이게 특화돼 가지고 여드름용 화장품이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특화됐고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은 주로 일반적인 그런 화장품 코너에서 파는 게 아니고 병원에 납품해 가지고 얼굴에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걸 항상 화장품 만드는 화장품하고 의논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래가지고 좋으면은 또 도입해서 쓰고 있고, 또 환자들도 그런 화장품을 일단 한번 써본 사람들은 계속 저희 병원에 찾아오든지 또는 그런 이 특화된 화장품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사든지 해가지고 해서 이미 그 병원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써본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트러블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80명이 아니에요. 컨비네이션 있는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러니까 병원들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필요한 치료도 하고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반드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이 의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일리 스킨을 냈을 때 아까 제가 설명과 같이 그 T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은 이 T존에도 사람들마다 이 T존이 아주 적은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 같이 T존이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있고,
또 T존이 이마같이 넓은 사람도 있고, 요 세 번째 환자와 같이 T존이 뺨 전체 턱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환자와 같이 얼굴 전체 T존인 사람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공의 T존의 이 면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들마다. 그 다음에 이 면적에서 나오는 그 피지의 양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피지 양의 분비가 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 T존 에리어의 면적, 에리어의 그 넓이와 그 다음에 그 피지 분비 액티비티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모공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피지가 나오게 되면 피지가 이제는 그 모공이 있는 데만 이게 쌓이게 되죠. 쌓이게 되면 누래지고, 또 피지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좀 그 피부가 뻘개져요. 그 3단계로 거칩니다, 그게. 물론 2단계에서 중단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3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지가 이렇게 위에 쌓이게 되면은 여름철은 우리 한국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상태로 있어요. 그러다가 겨울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습도가 내려가니까는 이 기름이 굳어요.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드라이니스, 굉장히 당기는 걸 느낀다고요. 단순히 건조하다는 것 자체 가지고 이 사람이 건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공이 커졌다가 쌓이면 누래졌다, 이렇게 쌓이죠. 그 다음에 뻘개지는데 이렇게 일단 모공이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죠. 뭐 closed comedon, white comedon, inflamed papule, cyst,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환자들이 그 단계를 보면은 사춘기 전후 시작해서 모공이 커지죠. 근데 모공이 커짐에 따라 서서히 모공에서 피지가 나와요. 너무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몰라, 쌓이는 거를. 그게 수년도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길이 많이 생기죠. 이때 많이 생기는 현상이 지루성 습진이 생겨요. 여드름이 생기기 전에. 그럼 지루성 습진이 생기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또 강한 스테로이드를 쓰다 보면 또 스테로이드 자체가 또 여드름이 유발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화장품을 잘 선택해 쓰셔야 돼요. 꼭 지성용을 쓰시면은 더 진행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더 피지가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다음 환자들이 얼굴이 상기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거기에 혈관 확장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드름이 생기고 또는 그때 아크네 로사세아가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피지가 이렇게 쌓이는 거. 이 피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얼굴에 쌓여져 있는 피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맑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피부과의 역할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레이저가 있고, 케미칼 필링이 있고, 약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피지 쌓여있잖아요. 이렇게요. 피지 쌓여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게 우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크네 치료의 원칙은 전체 환자한테 확실한 그분의 스킨 타입을 설명해주고, 두 번째, 당신은 앞으로 모든 화장품을 지성 또는 지성형 여드름형을 선택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꼭 여드름은 현재 나와 있는 그 closed comedon, white comedon, red papule 뿐만 아니고 피지도 제거해야 되고, 가능한 모공 수술까지 해주면은 만족한 치료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은 제가 한 텀은 한 3개월 잡고 한 텀 또는 두 텀까지 하라고 권하고 있고, 일단 한 텀 해보고서 그 다음에 두 텀 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어릴 때는 아토피였어. 근데 사춘기 지나서 어른 되고 나서 T존이 발생해. 그런 환자한테 꽤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아토피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드라이로 느낀다고 있다고.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딱 보세요. 그런 사람들 T존만 모공이 커져. 거기만은 여드름이야.
나머지는 아토피로 생각하면 돼. 그러나 그냥 요 화장품을 써도 그건 충분히 커버가 돼. 제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모공 분포가 중요하거든요. 모공 T존의 분포가 얼만큼 좁으냐 넓으냐가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T존 없는 부위는 뭐예요? 모공이 없는 부위잖아요. 얼굴에도. 그걸 우리가 normal looking skin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피부인데 뭐 나이도 들고 되면 그 놈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나이에 맞는 normal looking skin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는 여드름 화장품 쓰면 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에 여드름 화장품 써서 그걸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 이미 여드름용 화장품이 어느 정도의 수분도 있고 어느 정도의 유분도 있어요. 그거는 100% 없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수분기도 있고 어느 정도의 유분기도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 기준으로 화장품을 선택해서 쓰시면은 나머지 노멀 루킹 스킨은 뭘 바르든 관계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